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좀비 기업 3,000개, 긴축 종료 뇌관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좀비 기업이 3,000개나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요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재무지표가 공개된 외부 감사 대상 기업 23,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좀비 기업이 지난해 3,000여 곳으로 1년 새 241곳이 늘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어렵죠. 바로 뒤에 이게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외감 기업 이 기업들 중에서 이 10곳 중에 한 곳은 번 돈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낸다. 번 돈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기업이 좀비 기업 3,000개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자도 지금 못 내고 있는데 긴축 종료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 더 늘어나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실 경고 등이 펴졌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정관업체가 LH 용역 149건 중 139건을 쓸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LH가 공사한 91개 중에서 15개가 지금 문제가 있다. 철근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 이쪽 보니까 문제가 정관업체가 문제인 것 같더라. 일단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요 기간으로 봤을 때 LH가 용역을 준 이 사업 149건 중 139건, 90%가 넘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전관업체가 연관이 돼 있더라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 카르텔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잠시 뒤에 같이 좀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해보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이동관 비판 언론 겨냥 공산당 신문 방송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죠. 네, 지금 청문회를 지금 준비하려고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물었더니 이 비판 언론에서 공산당 신문 방송도 있다. 어디냐? 국민들이 알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청문회가 곧 열립니다. 아마도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좀 이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무역수지 2개월째 흑자. 그런데 흑자면 좋아야 되는데 수입이 급감해서 생긴 불황형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좀 씁쓸한 흑자라는 얘기인 거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4년 만에 폭염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열사병 등 지금 더위에 20여 명이 숨졌다라는 건데요. 작년, 재작년 이 더위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 수가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20여 명이 숨졌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면 체감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더위에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싶은데 명동거리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네, 너무 덥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차도 없죠. 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 실내 쇼핑몰 등으로 몰렸다라는 겁니다. 휴가 안 가고 왜 쇼핑몰에 가 있어? 물가도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염 고물가 속 실내 몰캉스가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사진 한 장이네요.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를 보시다가요, 궁금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주거 시설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민간 아파트 주거동에도 철근 뺀 무량판 공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뭐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이 현재 철근 뺀 이 무량판 사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분명하게 좀 짚은 점이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들은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거지 위에 주거시설은 아니다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극심하게 무서워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 아파트 주거동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죠. 주거동에도 철근을 뺀 이 무량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번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전수조사 대상 293곳 중에 일부 적용, 무량판 시공을 일부 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무량판이 뭐냐? 벽이나 보 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공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량판이 시공이 된 거는 확인이 됐죠. 일부 적용이 된 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량판이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무량판 시공에서 철근이 없어야 문제라는 점인 건데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만 혹시 철근이 그래서 이 시공을 했다는데 빠진 거 아니야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음 기사 이어보겠습니다. 이 무량판 시공,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방식이라던데 라는 생각이 요즘 이제 시민들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 입주민 부실 공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지금 여기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기울어져 있고요. 문도 좀 어긋나 있고 위에 이 타일도 좀 떨어져 있고요. 지금 이런 게 지금 뭐 무량판 공사를 해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이 철근 없는 무량판 시설 우리 아파트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게 95년이죠. 한 30년 가까이 지금 됐는데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때 삼풍백화점 사태 때문에 무량판 시공을 주거시설에는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주거용도 일부 사용된 것 같다라는 무량판이 뭐야? 뭔데 이렇게 자꾸 나와?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무량판은 이런 겁니다. 무량판. 그러니까 대들보가 없는 아파트 구조라는 거죠. 대들보 없이 그냥 기둥으로 바로 천장을 지탱한다라는 겁니다. 기둥이 있으면 원래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가고요. 그래서 이 천장을 좀 떠받치는 하중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건데 무량판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둥으로 떠받치는 겁니다. 기둥으로. 네. 근데 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무량판 이 시공 자체가 위험한 거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철근을 빠뜨리면 슬래브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량판 구조는 그냥 아까 보신 것처럼 기둥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 기둥이 있고 이 하중을 좀 분산시키는 또 다른 이 부수적인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무량판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철근이 별로 없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양금희 의원님, 지금 민간 아파트 주거동도 일단 무량판 시공을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무량판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철근을 뺀 무량판이 민간 주거동에 없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량판 구조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아파트 그 소음 관련해 가지고요. 네. 굉장히 분쟁이 많다가 보니까 이 소음이라는 거는 기둥이나 볼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무량판 구조를 사용하면 층간 소음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시공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과정에서 또는 그 시공 과정에서 감리 과정에서 제대로 이 부분들이 확인되었는지를 반드시 이번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민간 아파트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이 부분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보강 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생명은 어떤 비용과도 견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확인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내 아파트는 괜찮을까 이런 그쵸. 부분에 대한 확인도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라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졌어. 네.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안전한 게 맞아?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대체 이렇게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철근이 빠진 무량판이 구조라고 한다면 철근을 왜 뺐느냐? 왜 뺐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분양가, 공사기간 맞추려고 철근을 뺐다라는 겁니다. 분양가, 가격도 맞춰야 되고요. 기간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철근을 빼면서 꼼수로 지금 이 시공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좀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철근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대부분은 2019년 이후 착공에 들어가서 2021년 전후에 공사를 한 단지들로 파악이 됐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한 시기와 겹친다라는 겁니다.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비용 줄이려고 철근을 더 많이 뺀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대목인데 서영주 대변인. 네. 근데 지금 원자재 값 지금도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럼 지금 건설되고 있는 데는 철근 안 빼고 잘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살펴봐야죠. 네. 이게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는 통상 신도시 하나 하면 뭐 몇 천억에서 몇 조 원의 이득을 남긴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남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건설업체들이 그러니까 발주처가 있고 그 밑에 시공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발주를 줄 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준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뭐 그 원자재 가격을 감안하고 주지 않아요. 이 가격에 공사 맞춰. 네.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 시공업체는 또 다단계 하도급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득을 남기려면 더 싼 가격으로 내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본인 거 챙겨놓고 또 싼 가격으로 내리니까 결국 철근이나 각 분야에서 건설업체에서 각 뭐 전기든 타설이든 철근이든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분업화돼 있는데 싼 가격에 그걸 하다 보면 당연히 원자재를 빼먹거나 본인들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악순환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뭐 이 건설 이권 카르텔까지 뭐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이 건설업계 전반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이 돼 있다면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최저 가격으로 무조건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리 부분 거기까지도 손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번 이권 카르텔, 건설 이권 카르텔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전 정부 탓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원자재 값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밑에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면서 사실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구조적인 걸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철근 누락단지 15곳 중 13곳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근무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91곳 중에 15곳 지금 철근을 빼먹었네라고 봤는데 15곳 중에 13곳에 전직 LH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전관 특혜 발주 가능성, 업체 선정한 LH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용역 입찰, 기술 아닌 가격, 로비 경쟁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전관이 들어가면 특혜라는 말이 뒤에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셔야. 네, 저 아까 일면 이 소개로 살짝 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얘기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 건설업계 카르텔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깨부셔야 합니다. 깨부셔야 하는데 근데 김병민 최고님.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또 건설업이 불황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안 지어서 2년 뒤에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집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르텔을 깨부수다가 다들 또 건설사들이 또 너무 안 지어서 나중에 더 큰 우려로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죠? 네. 그런 우려들을 제기하면서 건설업에 대한 이권 카르텔을 아름아름 눈 감아주고 있었던 일들이 여기까지 누적돼서 쌓여왔고 한 번에 터지게 되니까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LH에 근무했던 전관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여기에 대한 전관으로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부실을 서로 아름아름 눈 감아줬다면 네. 이걸 혁파하는 게 건설업계 불황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일들을 뿌리 뽑고 건설업계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건전한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만이 지금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업계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씩 더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가 있는 전반 전체를 갖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LH 사태에서 촉발돼 있었던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이 불법과 탈법으로 지금 국민의 안전을 문제가 있도록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핀셋처럼 뿌리 뽑아내기 위한 과정들이 있게 된다면 건설업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래된 문제들 하나씩 바로잡는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본색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건설업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데 박정 의원님. 네, 일단 그 시공사하고 건설사 그리고 이 감리사가 있습니다. 그 감리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거 네. 문제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전 정부 탓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 시공을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준공이 완료되는 건 아니거든요. 준공 시기에 준공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15개 중에서 7개가 이 정부에서 그 승인을 내준 것이고 또 지금 6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부실 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에서 준공 승인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 탓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건설업계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완전 동의합니다. 네. 지금 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뭐 전현 정부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우리 아파트가 안전한 건지,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 부분에 사실 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